뉴욕 치과의 리치 스플릿은요, 절대 리치 스플릿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리치 스플릿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한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뼈가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사진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리치 스플릿과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식한 뼈가 내 뼈가 되려면 기존에 있던 뼈에서 고라세포가 나와야 하고 피가 돌아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리치 스플릿을 해서 이식한 뼈가 내 뼈가 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더 낫습니다. 리치 스플릿을 해서 4개월에서 9개월 뒤에 성공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됩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기에 충분치 않으면 브릿지나 틀니로 치료 방법을 바꾸거나 다시 한번 뼈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고요. 다시 해서도 실패하면 브릿지나 틀니로 치료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는 모든 외과적 술식, 뼈 이식이나 임플란트 등등이죠. 이 성공할 확률이 낮지만 특히 리치 스플릿은 더더욱 낮습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에 있어서 기존의 내 몸인 발이나 눈도 버티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식한 뼈나 벌린 뼈가 내 뼈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당이 300에서 400까지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틀니를 권유드렸으나 꼭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한 환자분입니다. CT를 보시면 뼈의 폭이 5mm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겠죠. 그래서 리치 스플릿을 했습니다. 리치 스플릿을 한 다음 CT를 보면 뼈의 폭이 7에서 8mm 정도 됩니다. 이러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리치 스플릿 전과 후 사진을 보시면 리치 스플릿을 2번 해서 뼈의 폭은 많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넓어진 뼈가 임플란트를 잡을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빨간 화살표 뼈와 파란 화살표 뼈를 보시면 차이가 나 보입니다. 리치 스플릿을 해서 뼈를 갈랐을 때 그 뼈가 버텨줘야 합니다. 그런데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뼈를 가르면 그 뼈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환자분의 경우도 뼈가 녹은 케이스입니다. 위 환자분의 경우 2년째 임플란트를 잘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 뼈의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뼈의 폭이 4mm가 되지 않은 케이스에서 리치 스플릿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의 폭이 4mm가 되지 않으면 둘로 나눈 뼈의 폭은 2m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뼈가 버티지 못하고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서 임플란트를 뼈가 최소 2mm씩 둘러싸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뼈가 최소 2mm가 되어야 스스로 유지가 됩니다.